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크립토 마켓에 대한민국 날씨처럼 이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듯합니다. 참 아쉬운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연초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좋은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을 만 5년 동안 희망 고문시켰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소식인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하여 급속도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지난주 비트와이즈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검토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에 상장을 신청한 5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하여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크립토 투자자들에게 있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 5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와이즈 오리진, 위즈덤 트리, 바네크, 인베스코 갤럭시, 아크 21 쉐어즈가 신청한 것입니다. 이 비트와이즈와 달리 이들 5개 기업은 모두 암호화폐 거래소 이 코인베이스와 감시 공유 동의를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이 계약은 시장 조작에 대한 SEC의 우려를 완화할 것으로 현재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6월 미 SEC가 코인베이스를 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로스를 비롯하여 이 다양한 기관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는 것은 소송 속에서도 신뢰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EC는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대한 공개 논평 요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절차는 사안 처리의 첫 단계로 SEC의 공식 검토 절차는 연방 관보에 문건을 게시하면 가동되는데 이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즉 블랙록 현물 ETF는 미국 증권거래소인 나스닥에 신청했고 이 신청서에는 코인베이스가 제공하는 수탁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파악되었습니다. 앞서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맷 호건은 SEC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으려는 경쟁자 리스트가 늘어나고 있지만 ETF는 일반적으로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이들 중 소수만이 궁극적으로 승인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요. 한편 지난주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셰이퍼드가 공유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캐시 우드가 소유한 투자 운영사이죠.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와 21쉐어즈가 합작한 아크 21쉐어즈 비트코인 ETF가 앞서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이 캐시 우드가 가장 먼저 SEC의 승인을 받아낼지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로서는 SEC가 ETF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시킬지 확신하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서서히 입장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연도 승인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비트코인 기준으로 가격적인 분석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이죠. 센티멘트에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한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를 분석한 내용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소셜미디어 비트코인 강세장 언급 많으면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나는 대중의 기대와 반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분석을 비트코이니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온체인 분석 이제 업체 센티멘트는 소셜미디어의 이용자의 강세장 즉 불마켓 또는 약세장 베어마켓에 관한 언급을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을 예상하는 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센티멘트는 강세장 또는 약세장이라는 주제 용어가 소셜미디어의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에게 얼마나 많이 언급되는지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이 3200달러까지 급락할 당시 소셜미디어에서는 강세장과 약세장을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 게시물 총수가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트레이더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약세장에 관한 언급을 많이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바닥을 치고 상승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인간 지표가 정말 신뢰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대중이 특정 방향으로 기울을수록 그 반대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시장의 움직임도
비슷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며칠 전 비트코인이 31,000달러 수준으로 치솟았을 때 강세장 언급이 급증했고 이는 트레이더들이 강세장의 재개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한 기대를 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시 이전 사례처럼 하락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피가 흐를 때 매수하라 라는 투자 경험과 비슷한 맥락이다. 크립토 마켓도 인간 지표가 꽤나 신뢰할 만하다라는 이야기이죠. 네, 이제 과연 앞으로 크립토 마켓이 어떠한 방향성을 띠며 나아가게 될지 이제 단기 저항선이라고 불리우는 31,500달러대를 다시 한번 넘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빼놓을 수 없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약식 판결 소식 이후 이와 관련된 내용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소송 이후 SEC가 항소할 것이다 라는 언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늘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SEC가 항소를 포기한다라는 것인데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일각에서 SEC가 리플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리플과 SEC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게 됩니다. 이 항소라는 것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뒤 6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리플 사건은 최종 판결이 아닌 판사의 명령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중간 항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법원이 이를 인용하더라도 추가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이 리플사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이죠. 이제 아울러 사건 담당 판사인 토레스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 상금 법원에 자신의 판결을 미루지 않았죠. 이는 SEC가 항소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또다시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물론 SEC가 최종 판결 뒤에 항소를 강행할 수는 있으나 이 토레스 판사가 사건 관련 기록물을 모두 검토했기 때문에 승소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인데요. 현재 이제 SEC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항소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습니다. 특히나 SEC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 항소심에서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 SEC에게 불리한 판례 자체가 생기는 것인데요. 이를 분명 SEC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SEC가 하는 행동과 다르게 분명한 것은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인데 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 월요일 이제 내셔널 프레스 클럽 주최 행사를 통해서 XRP가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될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실명스럽다라면서도 기관 판매의 경우는 XRP가 증권이라는 판결에는 만족한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현재 SEC는 최대한 정신 승리를 하는 쪽으로 기운 것 같은데 항소를 과연 진행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잃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소송 종결을 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이 갈수록 리플과 SEC 소송과 관련된 내용의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전날보다 2포인트 상승한 56포인트를 기록하며 다시금 중립에서 탐욕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2008년 당시 이제 지금 대비해서 거의 15년 전인가요? 15년 전 금융 위기를 시작으로 탄생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1달러를 넘고 8천만 원까지 이르렀다가 지금은 4천만 원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죠. 그러면 모두가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투자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투자라는 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간단하게 설명해서 가능한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죠. 모든 것을 단순하고 간결하게 설명하면 저도 물론 좋겠지만 진짜 중요한 일들 대부분은
간단한 설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투자의 구루 워렌 버핏이 인터뷰라도 한다라고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들으려 합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이 어떤 방식으로 진짜 돈을 버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지 진짜 아는 사람은 없죠. 이 옆에 붙어 있으면서 그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자세히 설명을 듣는다면 흉내 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단기간에 몇 가지 질문과 가르침으로 다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것이죠. 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에 왕도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 누군가는 비트코인 투자로 인생을 바꾸고 또 다른 누군가는 패가 망신합니다. 똑같은 투자를 해도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구나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결국 배우는 게 있어야 합니다. 배우는 것 없이 벌려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인데요. 이 비트코인 투자에 왕도라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를 하면서 실수를 줄이려고 하면서 스스로 배워가야 합니다. 이 배우려는 태도가 없으면 비트코인 투자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오른다고 할 때 우르르 달려갔다가 물리고 원망하면 코인판을 떠납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로 인생 역전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잃습니다. 이 투자 방법을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인데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를 누군가에게서 배우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군가 대단한 영웅이 나타나서 금단의 비법을 전수해 주면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환상에 불과하죠. 하루하루 투자하는 경험이 쌓이고 실수를 줄여가면서 나만의 투자 스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해야 하죠. 이 100만 원 투자해서 10억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100만 원을 10분의 1로 쪼개서 사보기도 하고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할지 경험을 통해 익혀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실패하는 게 코인 투자인데요. 일정 수준의 돈을 벌면 그때부터는 돈을 벌게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과거 집을 살 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돈이 돈을 법니다. 젊을 때는 1억을 어떻게 모으나 싶은데 집값이 한 방에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오르기도 하는 게 자산 시장입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100만 원 정도 투자해서는 미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시드를 늘리고 비트코인을 하나라도 소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달려들어야 하는데요. 꾸준히 계속 사 모으면 2024년 반감기 이후 서서히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2025년에는 폭발할 겁니다. 그때 물리지 않고 유유히 나오려면 지금 진짜 열심히 돈 벌고 몸으로 뛰고 투자를 해 놓아야 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매형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시장은 단기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며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 대출 받아서 한 투자가 아닌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